Previous on Outrage. 스포티비 뉴스의 이규덕 기자입니다. 랭크파브 정성입니다. 저는 유병학이라고 합니다. 정윤아라고 하고요. 공통점은 격투기 관련된 업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엠파이트 출신이라는 거. 인연이 맞닿아가지고 아직까지 아웃레이지라는 모임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사건 사고들을 좀 짚어보자. 각자에게 약간 인생의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정성욱을 만난 겁니다. 괜히 군대 갔다 와서 KBS 스카이 스포츠를 튼 게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엠파이트 입사 이 프라이드 K1이 만들어낸 환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책임은 안 지고 혼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프라이드 K1 지금 같으면 UFC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일로 와서 뭐 한다?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의 피를 요동치게 했던 게 말도 안 되게 K1 프라이드였던 거지. 관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심지어는 로드FC 정문홍 대표, TFC 하동진 전찬열 대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출신들이에요. 아웃렛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준혜원. 이 한국 격투기가 다 사랑했던 일본의 프라이드 K1이 2006년, 7년, 8년 이렇게 떠나요. 붕괴가 됩니다. 네. 이때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랑도 비슷하고 선수들은 더 충격이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이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역시 일본 전문가인 정윤아 칼럼일 텐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프라이드 K1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라이드 야쿠자 파동이 터지게 되었고 후지TV가 프라이드에서 철수를 하면서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업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조금씩 다운돼야 뭔가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최정상에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없어지니까 격투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이랑 일본 격투기를 지탱하던 게 이제 두 기둥이 프라이드 K1인데 프라이드가 없어지니까 기둥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받치고 있는 게 무너지는 거죠. 순식간에. 김동현 선수도 사실 프라이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김동현 선수를 그 디파리아케에서 만났어요. 그때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날 김동현 선수가 계약이 돼 있고 그때 모로카 사장도 옆에 있었고 김동현 선수가 그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 이번에 진짜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은 나 격투기 그만둘래 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오씨, 김동현 선수 진짜 그만두나? 근데 나중에 김동현 선수 뭐 UFC 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원래 김동현 선수가 프라이드를 목표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경기를 계속 뛰었는데 프라이드가 망하고 프라이드가 본인이 망할 줄 몰랐다나 봐요. 그래서 그 카미가제 그 마지막 대회에 링이 올라가요, 그 양반이. 완전히 없어지겠어, 설마. 돌아오겠지. 아니, 왜냐면 그때는 프라이드를 UFC가 인수하면서 UFC가 프라이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약간 공동 리그처럼 서양의 UFC, 동양의 프라이드 이렇게 미국의 MLB처럼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갈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없어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때. 그런데 분위기는 없어지는 분위기가 맞는 게,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카미가제 대회를 갔었는데 이미 팬들은 뭐 그 티셔츠 입고 아니 뭐 노 프라이드 노 라이프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백스테이지에는 그 이시 그 동생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그런 업무 좀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프라이드 수고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 K1 관계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그래서 막 기자들이 막 오 그래가지고 막 여기 그 원래는 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왔지? 저 사람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다 막 이거 들이대잖아요. 역사 현장에 있었네, 정성 기자가. 그래서 뭐 여태까지 뭐 수고했고 뭐 하나의 뭐 그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뭐 나왔던 사람들은 일단 선수들은 다 침울했고 그때 후지타도 나오잖아. 후지타 나왔는데 후지타도 표정이 뭐 제프 몬슨이랑 했었죠. 제프 몬슨은 다리가 아파서 자기는 죽어도 다리 안 아프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서 인터뷰에서 다리 치질이라고 합니다. 치질. 그랬구나. 지금 인터뷰하는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유명했었잖아요. 이렇게 꼬아놔요. 이거 엉덩이를 띄워놔 의자에서. 도넛방석. 이게 도넛방석. 허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허리일 수도 있고 썰은 치질설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이 인터뷰를 했을 때 그랬어요. 너 다리에 다쳤냐? 어디 다쳤냐? 전혀 문제 없다. 나는 다친 데가 없다. 근데 쩔뚝거리면서 아니 등장할 때부터 쩔뚝거리면서 나옵니다. 액션, 약간 프로레슬링처럼의 액션인 거예요. 그렇지, 그 맞는 말이지. 어디 다리 아파 다쳤어? 아, 야 괜찮다. 난 다리는 괜찮고. 치질이니까. 네, 다른 데니까. 다리는 괜찮다. 그런데 계속 그리고 치질은 또 무슨 다쳤다 얘기하기 또 애매해. 다친 건 아니야. 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퍼디타 형제도 막 뭐 양대리구를 할 거라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왜 안 이어졌냐라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을 마음이 없었지. 지금 UFC를 보면서 되돌아보면 이럴 마음이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죠? 맞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프라이드 처음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원래 프라이드가 글로벌 스탠다드였다고. 그렇죠. UFC가 후발이고 그런 과정에서 UFC가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면서 자본을 끌어온 거야. 그러면서 그 자본으로 일본 걸 먹은 거야. 비통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UFC가 프라이드를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는 어떤 회사고, 그나마. 그다음에 자본금도 탄탄하니까 이거를 양대 리그처럼 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넘겼는데 UFC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때 원래 UFC 말고 다른 그때 이효덕 기자 기사를 쓴 거 같은데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카지노 업계에서 네. 빠찡코를 생산하는 그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은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드를 사가지고 자기가 돌리려고 했었죠. 근데 미국 가서 한 본 적이 있었는데 몇 번 봤는데 그 사람이 엄청 구애를 했다고. 미국 대회. 프라이드를 살라고. 그럼 그 사람이 프라이드를 나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 공식 자리에서도 서로 간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카키바라가 했던 말이 유명하지. 나는 지금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다. 그래서 Price my daughter. 이 신랑감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고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뒤로 살짝 빼. 근데 그 신랑감 중에 한 명이 대머리 아저씨일 줄 몰랐지. 데나이트였을 줄 몰랐죠. 백 사장이. 와. 저는 애초에 산하에 두고 없애려고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후에 WEC나 스트라이크 포스나 이런 거 보면 다 흡수를 합니다. 결국엔 흡수하는데. 그러니까 통합의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병립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있고 이거는 통합 흡수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프라이드 케어니 붕괴한 이후에 UFC가 이제 결국 결론은 미국 짱짱맨이고 미국 짱짱맨 그쪽 아예 뭐 돈 단위가 다르다. 맞죠.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보면은 초창기고 지금에 비해서 격투기 시장이 얼마 안 될 때지 않습니까? 돈적으로만 보면. 근데 그때 시청률 15% 10%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못 들어가죠,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커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 대중들이 막 몰려가서 보는 그러한 문화는 다시는 아직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붐이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팅에 김연아가 나왔단 말이야.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쌓아온 게 있지만 김연아가 빵 터뜨렸어. 그치. 근데 김연아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라오면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지. 그건 좀 특출난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고. 첫사랑이 왔던 그 상황들. 일본 내에서도 사실 그 상황들은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고. 좀 멀기도 멀고 좀 이질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뭐 이렇게 대척점에 선다고 항상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공통된 점도 있고 그들이 만든 콘텐츠가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직도 그 프라이드 오프닝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방송국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 오. 방송국 사람들은 너무 템포가 늘어진다는 거야. 기니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의 이 핵심은 경기인데 경기에 들어가는 이 초반 오프닝하고 뭐 소개, 등장 이런 게 너무 길어서 템포가 늘어진다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시청률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그러니까 나도 경기보다도.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제가 두 가지를 보는 게 이제 시간대. 옛날에는 프라이드 할 때는 뭐 토요일 오후 그쵸. 황금 시간. 거의 지금은 일요일 오전.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스포티비 나우 유료.
갈수록 시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기 위주로 접근해서 집중하는 거는 미국식 같아. 그죠. 그게 UFC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 자체가 좀 이게 접근법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경기 자체 집중하는 거하고 프라이드는 경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흥분시키고? 흥분되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본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전 게임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잘 쓰는 거지. 사실 그래서 폰이나 제가 이런 걸 잘 썼던 거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TFC 이제 리허설을 할 때 저희는 도열 같은 걸 했던 적이 있고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도열을 하자는 이제 전찬열 대표님 같은 경우에 프라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등장해서 돌고 선수들 이런 게 오프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 기억에 스포티비 김지훈 팀장님이었나는 그런 걸 다 빼자. 왜 그걸 좀 그런 거 넣냐. 이제 이런 이 전형적인 일본식과 미국식 차이라고. 이게 여기서 좀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방송국 사람으로서 방송국 놈으로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이거예요. 편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지금 많이 TFC 같은 경우가 시청률이 높아. 그 시청률이 틀어놓으면 일단 시청률이 높아. 광고도 많이 딸 수 있어. 그럼 계속 틀죠. 그럼 당연한. 이 차이예요. 근데 틀어놔도 사람들이 많이 안 봐. 그럼 빨리.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만 딱 빨리 해가지고 경기를 끝내야 돼.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넘었던 걸로 많이 기억해요, 예전에. 조성빈 경기 이럴 때 이미 방송 예정된 시간인데 안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그죠. 계산이 좀 잘못. 그러면 이제 방송국 놈들은 다음 시간에 이거 더 줄이고 경기수 줄이고 이렇게 맞춰가는 건데 예전에 이제 프라이드 K1은 틀어놓으면 시청률이 나왔던 거지.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게 끌어도 되는 거지 사실.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뭐 일반 사람들이 봤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서브미션 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쿠라바는 서브미션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서브미션을 우리나라 사람이나 나 일본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랑 얼마나 그 서브미션을 이해하겠어요. 그냥 사쿠라바의 스토리가 재밌고 사쿠라바가 앞에 나오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에는 경기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사쿠라바가 이기는 거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빵빵빵 하는 거 막 그런 거 보여주니까 그게 나는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다고 보고. 여하튼 뭐 여기 일본식 미국식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미국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하는 그 시대마다 이상형도 다 다른 것처럼 네, 바뀌었죠. 맞습니다. 지금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프라이드 못 봐요, 젊은 애들. 아유, 그렇죠. 절대. 그 일본 격투기라는 게 그 신기루 같은 거였다. 격투기에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다. 일본은 프로레슬링 에서 뭔가 나온 뭔가 이상한 뭔가 새로운 어떤 콘텐츠적인 게 인기가 있었던 거지. 종합격투기라는 게 또 격투기 자체가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다. 이게 환상이었다. 프라이드가 망하니까 불과 그 망하기 한 2달 전이에요. 2달 전, 3달 전에 모두가 막 프라이드 얘기하고 가게 프라이드 브로마이드 붙어 있고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던 프라이드가 바로 듣보잡이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프라이드가 망하고 이제 K1은 남았잖아요. 근데 K1도 프라이드가 없어지니까 바로 인기가 그러니까 개쪽 나면서 1, 2년 뒤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누가 인수를 해가고 뭐하고 막 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미 프라이드가 K1이 누가 사가고 이런 거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순식간에 없어졌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빠르게. K1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쵸, 남아있죠. 헤비급 위주가 아니라 국내 일본 선수들 위주로 지금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중견 단체 정도가 된 거지. K1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걸 이제 일본 쪽에다가 팔기도 하고 지금 중국 쪽에 뭐 팔려고 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잠깐 이제 했었죠. 한두 번 정도 했었는데 브랜드라는 게 한 번 죽으면 그 시장에서 죽으면 살 다시 수가 살리기가 없네. 좀 뭐 힘든 것 같아. 우리 저희 고등학교 때 엘레세라고 있었잖아요. 농구공 그려져 있는 거. LSL. 테니스 전문 네, 보이런던 이런 거. 힙합 안전지대. 안전지대. 네. 아나요? 미치코 런던. 미치코 런던. 인터크루.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이 브랜드 한번 지나가면 맞습니다. 끝나는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기억나. 그게 K1이 이제 뭐 있긴 하지만 이걸 예전처럼 다시 살린다? 진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이게 흐름처럼
UFC처럼 글로리가 사실 이제 좀 잡아갔었죠. 그 이후에 흐름. 유럽이 사실 정통 킥복싱이니까.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진짜 아까 얘기한 게 미국에서 스탠다드는 종합격투기였지 입식격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 K1이 휘청거리면서 다시 넘어지니까 입식격투기는 지금 도무지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넘어가는 거죠. 전 세계적인 스포츠를 이제 좀 즐기는 이 선호 방식이 K1은 거의 이제 사실은 끝이라고 봐요. 입식 자체가 K1이 문제가 아니라 입식 자체가 종합에 비교하면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상 입식이 인기 있는 그 나라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얘기해서 한 2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태국하고 일본.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인기 있나요? 어우, 인기 있나? 라이즈라는 단체가 수익을 내요. 라이즈라는 단체가. 그래서 이게 나스가와 덴신 있어. 그래서 일본이 암울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왜냐면 옛날 같으면 지금 뭐 수익 흑자 낸데 인기 있다니까 흑자 낸다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도쿄도 15,000원 차원이에요. 시청이 20-30% 나오고. 이 정도 수준의 흑자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완전 망가졌다는 얘기죠, 시장이. 지금 딱 맞는 말이 그 흑자 내는 데가 어디냐면 고라쿠엔. 고라쿠엔 홀은 꽉 채우는데 그 이상은 하려면 결국엔 라이진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막 병에 걸린 거예요. 몹수병 못 고친대. 죽는데. 하여튼 뭐 뜀박질을 뛰고 막 예전처럼 그렇게는 못해. 그 정도인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흐름인 게 옛날 싸움으로 잠깐 들어가면 옛날에는 1대1 친구들끼리 합창실에 싸우잖아. 아, 역시 또. 한국의 출신이야. 그니까 여기 편집장님들 나이 때는 주먹만 썼고, 발을 안 쓴 그 시절이고. 또 그래요? 저 때는. 이쪽에 역사가. 역사가 있습니다. 저 때는 넘어지면 세웠어요. 안 치고. 지금은 그라운드. 지금은 그냥 넘어져도 까는 거예요, 파운딩이.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식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애들이 싸워도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상위 포지션이란 표현 없지만 그냥 누워서 까고 옛날에는 넘어뜨리면 안 때리고 다 이래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넘어서 때릴 수 있는데 다시 10년 뒤에 못 때리고 세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식이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룰은 누워봤으니까. 다시 오려면은 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막대한 자본을 가진 누군가가 들어와서 종합이랑 맞짱 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이 완전 UFC 쪽으로 너무 UFC 지금 얼마죠? 얼마에 팔렸었죠 저번에 인수 때? 4조, 5조. 4-5조에 넘어간 고사들은 돈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여기 예전에 마에다 아키라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히어로즈 그때 할 때 그때 마에다 나오네요. 무토 케이지가 마에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왜 종합이나 프로레슬링 쪽에 인재가 잘 안 올까? 왜냐면은 확실히 마에다, 다카다, 무토 케이지 그때는 진짜 180, 190에 얼굴도 잘생기고 막 천재. 저 사야마 무토 같은 애들은 진짜 천재과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없을까? 그러니까 마에다가 뭐라 하냐면 그땐 이노키 씨가 있었고 지상파 골든타임이고 신일본 프로레슬링, 전일본 프로레슬링이 가져가는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야구나 축구하는 애들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야구나 축구로 가지 왜 일로 오냐는 거예요. 지금 격투기에 소질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UFC를 목표로 하겠지. 그쵸. 입식 단체 어디 뭐 있지도 않는데 입식 쪽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인터넷에 제롬 루벤너 같은 애들은 왜 요즘 안 나올까? 그런 애들 종합하겠지. 제롬 루벤너 지금 종합하잖아요. 네. 다 종합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젊은 시절에 나와도 종합 격투기를 하려고 하겠지. 그렇죠. 입식 격투기 챔피언을 목표로 그런 어떤 천재들이 격투기를 한다? 그런 시대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야 돈. 그러니까 2008년에 프라이드도 끝나고 K1도 끝나고 그러니까 정문홍 대표 자체도 프라이드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종합에 도전을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텐신이랑 붙고 한번 싶다라고 얘기하는 할 때. ですけど、ジョンさんが天心とやりたいです。ああ、面白いですね。한 1kg를 빼야 돼? 天心とやりたいと。 도망가야지. 天心 나는 그냥あげますかね。얼마나 줘야 할까요? 그때 이게 끊어지면서 다들 힘들어졌어. 맞아. 예. 아니 경기 뛸 데가 없었고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무너지니까
스피릿이 무너졌어요. 스피릿 무너졌어요. MC가. 스피릿 MC도 무너졌어. K1이 엎어지니까 뭐 K1 칸, 우리나라의 선수. 뭐 국내 대회들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한국 격투기가. 다들. 예.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태권도로 넘어갔습니다. 골프 기자도 막 하고. 한 3, 4년을 다른 종목을 했어요. 골프 조선 편집장 출신이시잖아요. 골프 조선 편집장이 약간 이게 태권도 조선도. 네. 근데 뭐 다행히도 조선 인민공화국 출신은 아니고 엠파이크가 사실 조선 계열이 남조선이니까 그래도 남조선은 아니니까. 남조선. 여하튼 그런 저 역시도 그랬으면 선수들은 오죽했겠냐는 거지. 그때는 진짜 비정상적인 게 맞는 게 그때가 버블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그 돈이 그만큼 그 많은 투자된 돈이 다 버블이었기 때문에 지금 버블 다 끝났잖아요. 일본은. 지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진짜 지금 UFC 돈 너무 안 줘요. 아니 그때보다 시장 규모가 몇 배가 커졌는데 그때 일본도 잘 나가는 애들한테 그냥 2, 3억씩 줬어요. 네, 진짜. 막 쏘았죠. 근데 지금 너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안 주죠. 그때 프라이드 K1이 지금 UFC 비교하면 사실 그냥 작은 회사예요, 그냥. UFC는 기업입니다. 근데 너무 돈 안 풀어요. 거의 마스비달 입장으로. 마스비달 입장 상식적으로.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 아니,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돈이 왜냐면 그때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 이 시장 자체에 독과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리드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한두 개만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노동자들,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많이 못 받는 거죠. 그 구조는 똑같아, 지금 사실 보면은. 뭐 벨라토르 있고. 뭐 근데 벨라토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벨라토르가 규모가 전 세계를 커버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다 이렇게 전체 따지면 UFC가 한 1000명은 좀 안 될 거예요. 7, 800명 전체급에. 근데 그렇게 이제 돌릴 정도로 큰 대회사가 없지. 벨라토르도 2위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그렇게 뭐 파이트 나이트다, 뭐 넘버링이다 그렇게 돌릴 수 있을 만한 대회사가 예전에 사실 뭐 그때는 그 이교독 기자가 얘기했지만 따지면 옛날에 그 프라이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프라이드는 3달에 한 번씩 했죠. 2달, 3달. 그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제 첫사랑이 떠나가면서 많이들 힘들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사랑이 제가 따지고 보면은 최도호 선수가 그 끝세대예요, 제가 보기엔. 프라이드를 보면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끝세대 남아있는 사람이었죠. 이죠. 그 시대로 보면. 91년생 정도. 제가 최근에 사비 MMA를 갔는데 2002년생이랍니다. 이정현이라는 애가. 선수. 이정현 선수. 2002년. 박시원 이런 애들이. 걔가 하는 말이 자기는 로드 FC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UFC와 로드 FC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프라이드는 안다고는 하나요? 기억을 알긴 알겠지. 근데 뭐, 동세대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밀 아버지 세대들이 기밀 막 얘기하면 그죠. 체감을 정확히 하는. 기밀은 알죠. 뭐 박치기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인 것처럼. 그렇지. 가끔 거래처 분들이랑 술 먹거나 뭐 하면 뭐 제가 격투기 옷을 평소에 좀 많이 입으니까 격투기 좋아하시나 봐요 하면 제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근데 주로 이제 지금 한국으로 비교하면 예 좋아합니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김일 선생 알죠 나 하나도 공감 안 돼. 그치 그래 그런 느낌일 거네. 알긴 아는데 공감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사쿠라바 티셔츠도 몰라요. 몰라. 이쪽 지금 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그 지금 운동하는 애들 모르죠.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 그냥 이렇게. 그 아저씨 누구예요? 그 시대가 끊겼다라고 봐야죠. 그때로 이제 시대가 끊겼다. 끊겼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선을 그어야 된다. 네. 2008년 정도, 2009년에 선을 긋고 다시 이제 자생하는 한국 격투기 시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사람이 원주의 약간 정문홍 대표라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정문홍 대표는 보니까 그냥 내가 대회를 만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돼서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진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대회를 다시 장기전에 달인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정문홍 대표도. 진짜로. 지금 메인스트림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중요해요. 대단한 일이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서울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강원도 사투리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 사시는 분으로서 얘기하는 정문홍 강원도 출신. 강원도. 정문홍 회장. 그 다음에 이용복 대표라는. 그러네 지금 다 지역 양성훈 기반이네. 감독 이런 사람들. 다 지역 맹주에서
서울 호족이네. 지방 호족. 역사로 따지면 호족이네. 지방 호족 세력. 서울에서 중앙 정치한다고 막 말아먹은 거, 이 지방에 있는 분들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오. 후삼국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하튼 뭐 기름진데, 이게 야. 우리나라 어떤 분위기상 언제 정도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집중되는 거,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나 그렇고 모든 뭐 자본도 그렇고 이런 게 언제 좀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격투기 쪽은 그래도 약간은 원주와 익산, 뭐 부산 나름대로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그래서 요즘에 뭐 갑자기 정치 얘기하면 그렇지만 요즘에 자꾸 이렇게 세종시나 이제 지방으로 이제 그 관청을 내보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각 수도를 이제 뭐 혁신 도시 이런 것도 같은 컨셉인 거죠. 네. 거기 이제 그걸 계속 바뀌면 그런 것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격투 도시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뭐 진짜 역사와 막 모든 걸 다 아우르네요. 주제를 아니 오늘 주제가 뭐야? 주제는 아웃레이즈입니다. 정렬하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강렬하게 난폭하게만 얘기하면 돼요. 일단 그거죠. 일단 그 대한민국을 놀래게 한 사건이었던가? 예. 근데 이제 프라이드 K1이 몰락에 그게 일단 첫 어떤 번째. 우리나라 격투기계 오인하신 거지. 자연스럽게 오인한 거지. 흐름이 끊겼고 그러니까 첫사랑이 떠나가면서 그 슬픔을 고스란히 안고 새 사랑을 맞이했다. 시간이 좀 걸렸다. 그쵸? 그때 진짜 다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뭐 기억해보면 막, 지금 뭐 얘기 안 할 텐데 뭐, 지금 되게 멋있는 분들, 막 저랑 막 진짜로, 지금 같은, 막 진짜, 막 거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피자집 가면은, 브랜드 피자집 가서 먹을 사람들이, 왜냐면 저보다 형들이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뭐, 중소기 5,000원짜리 피자 먹으러 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막 피자빵 먹고 막.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때 그만둔 선수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이제 한국에 대회가 없으니까, 뭐, 레전드 FC. 뭐, 센세쿠. 까먹고 있었다. 예. 뭐, WE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는 계속 떴죠. 뭐, 영웅방, 중국에. 많이 있었죠. 무림풍.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회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그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선수들이. 좋은 자리입니다. 나는 잊고 있었던 단체들을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만주나 이런 쪽 가서 독립운동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만주 웨스턴. 만주 웨스턴 같은 거예요. 약간 진짜로. 완전 놈이네. 그래서 그 시기를 넘어서 지금 버틴 사람들이 격투기를 또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살림을 살고 있는 건데, 그 살림을 잘 살아야 또 이제 후발주자가 또 첫사랑이 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여기 밟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음유시인 같은. 은유시인. 음주시인이 아니고요. 음주시인 같은. 음주를 시인. 네. 여하튼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한 5위 정도로 제가 5위를 굉장히 2시간으로 4위는 언제 하는데? 왜냐면 첫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5위만 11시 20분. 이 5위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프롤로그니까. 제가 4위부터 제가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거기 꼽아놓은 4위부터 1위를 딱 보니까 금방 이 모든 거에서 맞아. 다 시작이 이 근데 5위예요. 1위가 아니라 5위야. 와.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